양도소득세는 수익이 계속 누적됐다가 일시에 실현되기 때문에 차익이 많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두 가지 제도가 있다겠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인데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세 기본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양도 차익에서 일정 부분을 차감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장기 보유한 부동산에서만 적용받을 수 있는데 그 장기 보유를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어떤 부동산,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에 한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용 대상은 토지, 상가, 아파트형 공장, 비조정 대상 지역 소재한 주택, 조합원 입주권 이런 것들이 적용받을 수 있고 최소한 3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그리고 공제 금액은 양도 차익에서 일정 부분을 빼주는데 양도 차익 곱하기 보유 연수 곱하기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만큼을 차감해준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래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보유 기간 곱하기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 차익은 양도소득 금액은 줄어들겠네요.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서 주택을 3억에 취득해가지고 5억에 양도합니다. 그럼 양도 차익이 2억 원이 발생하죠. 근데 이 주택을 2년 보유했다? 그러면은 장특공제 적용될 여지가 없죠. 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최소한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취득 시기부터 양도 시기를 봐가지고 2년 10개월이다. 그럼 어떤 조언을 해야 되겠죠? 잔금 일자를 2개월만 늦춰가지고 최소한 3년을 맞추면은 어떤 게 달라지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양도 물건을 팔기 전에 어떤 상담이 왔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상담료 받고 컨설팅 비용 받았기 때문에 납세자로 하여금 줄여줄 수 있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겠죠.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취득 시기, 양도 시기를 해가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잔금을 늦춤으로 인해 가지고 세율을 조금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유기간에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곱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전체 금액이 이제 커지는데 이때 보유기간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내가 매매로 취득했다. 언제부터 보유기간을 따지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이때 취득일 양도일은 등기 접수일하고 잔금 청사일 중에 빠른 날부터. 상속 같은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증여는 증여 등기 접수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따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은 자산별로 계산 한번 볼까요? 이 얘기예요.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 주택이 너무 오래돼서 멸실을 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새롭게 신축을 하고 이 신축된 주택을 양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양도 차익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네요. 첫 번째는 건물에 대한 양도 차익, 두 번째는 토지에 대한 양도 차익. 그러니까 건물과 토지, 그러니까 신축 건물이겠죠. 신축 건물과 토지의 양도 차익이 다르기 때문에 취득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다르다는 겁니다. 먼저 신축된 건물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따지죠? 2018년도부터 2024년, 즉 6년이 적용되는 거고, 이거에 부수되는 토지는 어떻게 되죠? 구주택의 취득 시에 내가 주택 이미 취득했잖아요. 그러면 2014년도부터 2024년도니까 10년이 적용되겠네요. 결론은 뭐냐면 취득 시기가 다른 부동산을 함께 양도했었을 때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당연히 달라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은 자산별로 계산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유기간은 그렇게 확정이 되고 이 보유기간에 곱해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한번 볼까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현행 두 가지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 1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두 번째는 표 2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일단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에서 적용된다. 표 1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어떻게 적용되냐면 2% 곱하기 보유 기간 이렇게 적용됩니다. 맥심 30%.
그러니까 보유기간이 15년이 넘었다라고 하면은 더 넘었다 할지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더 늘어나는 건 아니겠죠. 근데 표 2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4%씩 적용돼요. 산식은 어떻게 되냐면 4% 곱하기 보유기간 플러스 4% 곱하기 거주기간입니다. 근데 보유기간 이 한도가 40%, 거주기간 한도가 40%이기 때문에 최대 80%를 적용받습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표 1을 적용받는 게 더 유리하겠어요? 표 2가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표 2가 유리하겠죠. 근데 표 1을 적용받으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착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비과세 중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게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적용해야겠죠?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이에요. 근데 2년 보유라는 것은 모든 주택에 다 적용되죠. 근데 2년 거주 요건은 특정 주택에 적용되죠. 어떤 주택이죠?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만 거주 요건이 적용됩니다. 그 얘기는 뭐죠? 내가 예전에 취득했다. 즉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했다라고 하면은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비과세는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의 양도차익만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매도 금액이 15억이라고 했을 때 12억 원 이하의 양도차익은 비과세, 12억 원을 초과되는 양도차익은 과세가 되는데 과세되는 양도차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장특공제가 적용돼야겠죠. 그러면 이때 많이들 착각을 해요. 내가 비과세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나는 4%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4% 장특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비과세 요건과 별도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고요? 2년 거주. 그러면 좀 전 케이스로 가가지고 아까 2년 보유하지 않았는데 양도가액이 15억입니다. 그런 경우에 12억 원 초과되는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표 2를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친구들이 내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면은 장특공제도 당연히 4%짜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비과세의 요건하고 표2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요건하고는 완전 별개다. 표2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으려면은 비과세 적용 여부에 불문하고 2년 이상 반드시 거주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구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2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대상자 양돌연재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다. 그러면 두 채인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언제 적용됩니까?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에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는 걸로 보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특례, 동거봉양 합가주택. 그게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에 열거되어 있는 특례주택입니다. 그리고 155조의 2는 주택을 담보로 이렇게 제공한 경우거든요. 여기 장기 저당 담보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156조의 2는 조합원 입주권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156조의 3은 주택 분양권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이런 특례가 적용될 경우에는 양돌연재 주택이 두 채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면은 내가 양돌연재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주택을 잇는 경우에도 이 2%의 장특공제를 4%의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표 1과 표 2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는데 표 2, 즉 4%짜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비과세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양도소득세에서는 항상 예외 규정이 있거든요. 예외 규정. 2년 거주해야 표 2 장특공제 4%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2년 거주하지 않아도 표 2 장기보유 4%를 적용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항상 세무사는 예외를 잘 알고 있어야 납세자들한테 어떤 컨설팅 또는 실력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상생임대주택. 상생임대주택이 뭐죠? 일정 기간
부동산을 임대해가지고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은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해서 임대한 기간을 거주한 걸로 보겠대요. 그 임대한 기간이 보통 2년 이상이거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기 때문에. 그럼 임대한 기간을 거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표의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생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교재 뒷부분에 별도 실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내가 2년 이상 거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 2에 4%짜리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예외,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입니다. 양돌연재 1세대 1주택자로서 공동상속을 받았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모든 공동상속인이 그 주택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례를 만들어 놨냐면, 해당 공동상속주택에 거주한 상속인의 거주 기간에 따라서 나머지 공동상속주택, 상속 소수지분권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상속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해당 상속주택에 2년 거주했다고 하면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지만 표 2의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기억했다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데, 세대원 중에서 근무상 형평등으로 인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상태에서 나머지 세대원이 2년 거주했다 하면은 그 일시 퇴거한 그 세대원도 거주한 걸로 봐가지고 표2의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래서 거주하지 않았지만 표2의 장특공제 4% 적용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케이스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는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조합원 입주권 관련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양도소득세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조금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주택이 아닌 권리를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인데, 원조합원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원조합원이라는 게 뭐죠? 관리처분계획 인가 1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주택과 종전주택과 그 다음에 권리, 조합원 입주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원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1 이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조합원의 자격을 원시적으로 부여받은 자를 원조합원입니다. 이 원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면은 주택이 아니죠. 권리를 양도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대요. 문제는 뭐냐면,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은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이 형성되고 그 이후는 권리에 대한 양도 차익이 형성됩니다. 근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만 권리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는 항상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과 그 이후 권리에 대한 양도 차익을 구분해가지고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되 권리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 이제 산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과세표준 한번 볼까요? 이제 페이지 기본공제입니다. 378페이지 한번 볼게요. 미실현된 소득이 이제 일시에 발생되기 때문에 양도세가 많아지죠. 그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독특한 두 가지 제도가 있다. 첫 번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였고 두 번째가 기본공제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양도소득 금액에서 250만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려면은 팔았기 때문에, 부동산을 팔았기 때문에, 주택을 팔았기 때문에 이사비용조로 250만 원 공제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250만 원은 1년에 한 번 써먹을 수 있고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으로 구분해가지고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요거예요. 그럼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1년에 한 번씩 적용받는데 내가 1년 딱 한 번 부동산을 처분했다. 그럼 그 부동산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250만 원 공제받으면 되는데 두 개를 양도했습니다. 그럼 어떤 거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받아야 됩니까? 라는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왜? 어떤 거에서 받느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감면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소득 금액 외에 양도소득 금액에서 먼저 공제해라. 그래야 납세자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면소득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내가 1년에 두 개를 양도했습니다. A주택 분양권과 B주택 분양권. A주택 분양권은 세율이 60%입니다. B주택 분양권은 세율이 70%입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이 주어졌어요. 세율이 60%일 때 250만 원을 공제받는 게 유리할까요? 세율이 70%일 때 250만 원 공제받는 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높은 세율에서 공제받는 게 유리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뒤늦게 양도한 이 비주택 분양권에 대해서 250만 원을 공제받는 게 있는데 공제받는 게 유리한데 그렇게 되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순서가 다 틀어지겠죠. 양도세 신고를 한 거를 다시 수정 신고해가지고 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케이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면소득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순차 적용해라. 내가 70%에서 조금 더 세제 혜택이 많다고 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감면소득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를 해야 되지 내가 선택해서 받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